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인생 이야기로 끝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철학자들이 말한 부자처럼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몇 척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면 부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휘둘리지 않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을 좇는 삶이 아니라 부를 다루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짜 부자의 정의. 진짜 부자는 돈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돈을 삶의 도구로 두고 자신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인생의 흐름이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학자들이 말한 부자처럼 사는 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비교를 줄입니다. 비교는 가난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차,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소비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바로 부족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족했던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에는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비교 자체를 삶에서 치워버립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 차이만을 봅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 삼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3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부러워하고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20억짜리 타워 팰리스를 꿈꿉니다. 이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부자는 자기 인생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둡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속도로 흘러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자는 과시를 경계합니다. 돈이 생기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비싼 물건, 과한 소비, 의미 없는 인증,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을 위해 돈을 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과시는 결핍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드러내는 자는 밝지 않고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다. 부자는 조용합니다. 말이 적고 표현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외부의 시선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시는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불안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나 좀 봐. 나도 이만큼 해냈어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부자는 불안을 소비로 덮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 세 번째, 부자는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비용을 요구한다고 말이죠. 시간, 감정, 에너지. 진짜 부자는 모든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부탁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관계를 용기 있게 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사람이 많아지는 삶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삶이다. 부자는 사람 수보다 삶의 밀도를 선택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0명의 진짜 친구를 선택합니다. 매일 바쁜 척하는 삶보다 의미 있는 만남만 남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관계만큼만 자유롭다. 네 번째, 부자는 욕망의 속도를 낮춥니다. 우리는 항상 더 빨리, 더 많이, 더 새롭게를 요구받습니다. 새로운 폰이 나오면 사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 바꾸고, 새로운 옷이 나오면 또 삽니다. 하지만 욕망이 빨라질수록 삶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다루는 삶을 강조합니다. 욕망은 채워도 줄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곧 다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욕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욕망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충동인지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유를 늘리지 말고 욕망을 줄여라. 24개월 할부로 산 가방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 돈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욕망이 사실은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섯 번째, 부자는 시간에 인색합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걸 일찍 깨닫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시간을 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의미 없는 회의, 소모적인 술자리, 마음만 피곤해지는 만남, 이런 것들을 조용히 줄여갑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이유는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입니다. 하루 20의 시간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죠.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부자는 시간의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 것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자는 만족할 줄 압니다. 만족은 성장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가난합니다. 반대로 지금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부자는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10억 모으면 행복할 거야. 집 사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물론 목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충만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타고 있는 차,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것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것들 아니었나요?
우리는 너무 빨리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는 지금 가진 것에서 풍요를 느낍니다. 일곱 번째,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이 있어서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서 시도합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또 다른 이름이다. 부자는 실패를 손실이 아니라 배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감히 시도하고 빨리 배우고 다시 일어섭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고 익숙한 것만 반복하죠. 하지만 그 안전함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일만 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부자는 실패의 횟수가 아니라 시도의 횟수를 셉니다. 여덟 번째, 부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학교를 졸업해도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경험을 쌓고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배웁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돈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경험, 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배웁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짜 부자는 겸손합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나요? 이 질문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아홉 번째, 부자는 건강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부의 기초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간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쓴다는 점입니다. 부자는 건강을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쉽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 운동, 하루 7시간 수면, 하루 3끼 제대로 된 식사. 이것들이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집입니다. 그 집을 소중히 가꾸세요. 열 번째, 부자는 베풀 줄 압니다. 진짜 부자는 움켜쥐지 않고 나눕니다. 돈은 흐를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만든다. 베푼다는 것은 큰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밥값을 내주는 것,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입니다. 부자는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베풀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베풀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이 부자라는 증거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11번째, 부자는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다. 부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에 온전히 있어라. 당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12번째, 부자는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멜로디 비티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평범한 날들을 감사의 날로, 일상적인 일을 기쁨으로, 평범한 기회를 축복으로 바꾼다. 부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는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항상 풍요롭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3가지씩만 적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들이 말한 진짜 부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무너지지 않는 삶. 이 삶이 바로 부자처럼 사는 삶입니다.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오늘 하루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비교를 줄이고, 과시를 멈추고, 욕망의 속도를 낮추는 것. 그것이 철학자들이 말한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부유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가장 큰 부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적게 필요로 하세요.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말고 더 깊이 내려가세요. 더 빨리 달리려 하지 말고 더 천천히 걸으세요. 그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깊이로,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